옛날 옛적에 한 마을에 천석군이라 불리는 부유한 양반이 살고 있었다. 그의 집에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중 막내는 등골이 튀어나온 꼽추였다. 형제들 중에서 제일 약해 보였지만 어딘가 아는 게 많고 꾀가 많아 보이는 눈빛이 있었다. 큰아들은 덩치가 크고 대범한 성격이었고 작은 아들은 언제나 큰형의 그늘에 가려져 조용히 눈치를 보는 성격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석군이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다. 곧 세상을 떠날 것을 직감한 그는 세 아들을 불러 유언을 남기기로 하였다. 천석군이 힘겹게 말을 꺼냈다. 이 아비가 너희를 오래 보살피지 못하는 것이 애통하구나. 이제 내 재산을 너희 셋에게 나누어 주려 한다. 큰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예, 아버지. 그저 아버지 뜻대로 따를 뿐이옵니다.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산을 하고 있었다. 작은 아들은 조용히 뒤에 서서 입술을 깨물었고 막내는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천석군은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하더니 이윽고 말을 이었다. 큰 놈과 작은 놈, 너희 둘은 200석씩 가져라. 하지만 막내는 몸이 불편하고 세상에 나가 홀로 살기 어려울 테니 600석을 주마. 그러니 너희가 앞으로도 막내를 잘 보살피도록 하거라. 이 말을 들은 큰아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600석이라니. 내가 장남인데 말이야. 작은 아들은 멍한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복잡한 마음을 추슬렀다. 막내는 고개를 들며 말했다. 아버지, 어찌 제가 형님들보다 많이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두어 주십시오. 그런 생각 말거라. 내 형들이 내 사정을 이해할 것이야.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막내는 속으로 생각했다. 형님들이 이해를 할 리가 없지. 그렇게 욕심 많은 형들인데. 천석군 부부가 돌아가신 뒤 세 형제는 묵직한 침묵 속에 상을 치렀다. 하지만 상을 치르자마자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큰아들은 작은아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600석이라. 막내가 저렇게 큰 몫을 차지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 그러게 말입니다, 형님. 이제 어찌하시려 하옵니까? 어찌하긴. 저놈을 그냥. 큰아들이 목소리를 낮추며 손을 목에 그어 보였다. 없애버리고 그 재산을 반으로 나누자. 어차피 있으나 마나 나우인데. 작은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형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을 우연히 엿듣게 된 막내는 속으로 이를 갈며 생각했다. 참으로 마음씨 고운 형님들이로구나. 동생을 끔찍히 아껴 돈도 뺏고 목숨도 뺏으려 하다니.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며 한숨을 쉬었다. 내가 꼽추 몸으로 힘으로 맞설 수도 없고 도망쳐봤자 결국 잡힐 게 뻔하니. 차라리 재산을 넘겨주고 내 목숨이나 건져야겠다. 막내는 형들을 찾아가 고개를 숙였다. 형님들, 제가 생각해보니 600석은 제게 필요 없습니다. 이 재산을 모두 형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전 떠돌이 인생을 살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막내의 갑작스러운 태도에 놀랐지만 곧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막내야. 내 생각이 그렇다니 뭐 어쩔 수 없구나.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오너라. 내 따뜻한 방과 밥을 내어주마. 그리하여 그는 재산을 모두 형들에게 넘기고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챙겨 집을 떠났다. 막내는 길을 걸으며 혼자 중얼거렸다. 600석은 없어졌어도 목숨은 살렸구나? 이놈의 세상이 어찌 이리도 팍팍하단 말인가. 평생을 아우 대접도 못 받았는데 이렇게 쫓겨나는군. 막내는 그렇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막내는 새벽 안개가 깔린 산길을 터벅터벅 걷고 있었다. 아이고, 몇십 냥이라도 달라고 할 걸 그랬나? 이놈의 배고픔, 어디 밥 한 술 얻을 데 없나? 그렇게 몇 리쯤 걸었을까? 안개 속에서 갑자기 화려한 기와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삐걱거리는 대문, 빛바랜 기와들, 그러나 집 크기는 한눈에 봐도 양반 집안이었다. 막내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여기서 구걸이라도 해봐야겠구나. 막내는 크고 번듯한 집 앞에 멈췄다. 대문이 높고 문설주에는 몇 년은 닦지 않은 듯한 먼지가 가득했다. 여보시오. 집주인 계시오? 나그네가 길을 가다 허기가 져 밥 한 술 청하러 왔소이다. 그러나 집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막내는 한숨을 쉬며 다시 두드렸다. 아니, 집이 왜 이리 조용하단 말인가? 몇 번 더 두드리다 결국 대문을 밀어보았는데 삐걱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막내는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게 뭔가? 대문 안에 또 대문이 있네. 두 번째 대문도 열었다. 그러자 또 다른 대문이 나왔다. 마침내 12번째 대문을 지나고 나니 방문 하나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다. 그는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다. 문 열다 내가 다 늙겠구먼. 뭔 놈의 문이 이렇게나 많은지. 막내는 방문 앞에 서서 소리쳤다. 여보시오. 대문을 열고 열다가 나이 한 살 더 먹고 여기까지 왔소이다. 이쯤 되면 누구라도 얼굴 한번 내밀어야 하지 않겠어? 그러자 방 안에서 나지막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시오? 어서 나가시오. 막내는 그 소리에 흠칫 놀랐다. 아니, 주인이 계셨구나? 아무리 불러도 안 나오길래. 나그네 그냥 밥 한 술 얻어 먹으려 온 것이오. 어서 나가시오.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은 다 죽습니다. 막내는 대뜸 얼굴을 찌푸리며 중얼거렸다. 밥 한 끼 청한다고 죽는다고? 내가 형님들한테 재산 다 뺏기고 죽을 뻔했는데. 밥도 못 먹고 여기서 죽으란 말이오. 여인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여자는 초췌한 얼굴이었기에 막내는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근데 왜 그리 겁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어? 도적대라도 집에 들었었어? 우리 집에 이 마을 사람들을 다 거두고 살고 있었소. 어느 날부터 140이 넘는 이들이 하나둘씩 죽었고 마지막으로 내 차례가 왔으니 당신도 죽기 싫으면 어서 나가시오. 죽든 말든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배가 고파 죽겠으니 밥부터 좀 주시오. 여자는 어이없다는 듯 막내를 바라보다가 이내 한숨을 쉬었다. 당신 같은 바보는 처음 보. 알겠소. 밥이라도 먹여줄 테니 당신 뜻대로 하시오. 막내는 환히 웃으며 말했다. 그래야지.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 하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보기엔 당신도 오늘 안 죽소. 내가 여기 왔으니 뭔가 좀 다를 거요. 이 어리석은 사람. 그리하여 막내는 밥 한 끼를 얻어먹으며 자신이 하려는 일을 차근차근 준비하기 시작했다. 막내는 밥을 다 먹고 난 뒤 여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자,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대충 알겠소.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나도 죽기 싫고 당신도 여기서 죽어선 안 된다는 거요. 여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당신이 무슨 수로 말이오? 죽어도 좋으니 일단 내 말대로 해보시지 않겠소? 나를 이렇게 밥 먹여 살려놨으니 죽더라도 한 번은 해보는 게 사람 도리 아니겠소? 여자는 어이없다는 듯 막내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럼 그대가 하라는 대로 해보겠소. 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이오? 그는 기억을 더듬으며 말을 꺼냈다. 청동화로와 수춘 있겠지요? 이 방에 내 귀퉁이에 화로를 하나씩 놓고 가운데에도 하나를 두는 거요. 밤새 불을 피워 두어야 하오.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하겠소? 여자는 의심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그게 무슨 효과가 있단 말이오? 내가 책에서 읽었던 기억이 있어. 나를 믿으시오. 결국 여자는 막내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둘은 함께 청동화로를 방 안으로 가져오고 숯을 가득 채워 불을 붙였다. 좋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의관과 감투를 가지고 오시오. 그걸 머리에만 쓰는 게 아니라 내 무릎과 등에도 감투를 묶어야 하오. 마치 머리가 내게 달린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자는 황당한 얼굴로 되물었다. 머리가 4개? 막내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소. 빨리 가져오시오. 의관과 감투를 찾아와 막내의 머리, 무릎 그리고 등에 묶었다. 방 안은 불빛으로 가득 찼고 둘은 긴장 속에서 어둠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 밤이 깊어가고 방 안은 화로의 불빛으로 환히 밝혀졌다. 막내는 자신의 말대로 의관을 쓰고 머리 위, 무릎 그리고 등에 감투를 묶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큰 발로 대문을 끌어당기는 듯한 소리였다. 숨을 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왔다? 그놈이 왔어.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구먼. 자, 귀신아. 어디 한번 덤벼보라. 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상하다. 오늘 밤은 왜 이리 밝은 것이냐? 이 집안에 뭔가 다른 기운이 감도는구나. 막내는 재빠르게 청동화로를 두드리며 일부러 요란한 소리를 냈다. 이놈아! 대체 누군데 감히 밤마다 사람을 괴롭히느냐? 내 놈이야말로 내 앞에서 어디 한번 고개를 들어보아라. 그러자 문이 천천히 열리며 머리가 셋 달린 귀신이 기어 들어왔다. 귀신은 방 안의 밝은 불빛과 막내의 모습을 보더니 순간 주춤했다. 머리가 4개. 막내는 귀신의 당황한 기색을 놓치지 않고 호통쳤다. 나는 이 집의 새로운 주인이다. 내 놈 따위가 감히 이곳에 발을 들여놓다니. 죽을 각오를 하고 온 것이냐? 귀신은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하옵니다. 제가 잘못했사옵니다. 그저 소원이 있어 나타났을 뿐이요. 막내는 눈을 치켜뜨며 물었다. 소원이라니? 내 놈의 소원이 무엇이기에 사람들을 이리도 죽이고 다녔단 말이냐? 귀신은 작아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원래 이 집 다락방에 있던 작은 항아리였사옵니다. 오래전 이 집이 부자였을 때 주인이 저를 순금으로 채워 다락에 숨겨두었지요. 그러나 햇볕을 보지 못하고 갇힌 세월이 너무 길어 제가 귀신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제 소원은 그저 단 한 번이라도 햇볕을 쬐는 것이옵니다. 햇볕을 못 봐서 귀신이 됐다니 참 희한한 일이구먼. 하지만 소원 하나는 들어줄 만하구먼. 귀신은 머리를 조아리며 간청했다. 부디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밖으로 내보내 주시옵소서. 그간 아무도 제 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다. 내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하지만 약속해라. 앞으로 절대 이곳에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귀신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맹세하겠습니다. 귀신은 이내 사라졌고 방 안에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귀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숨을 돌리며 말했다. 정말로 사라진 건가? 생각보다 쉽게 끝났군. 막내는 의관을 벗으며 피곤한 얼굴로 웃음을 지었다. 햇볕 한 번 못 보고 갇혀있던 금덩이가 사람 잡는 귀신이 될 줄 누가 알았겠나? 세상 참 이상한 일도 있구만. 귀신이 사라지자 막내는 여자를 찾아 돌아다니다 어느 한 방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여자의 손은 차가웠고 마치 숨이 멎은 듯 보였다.
막내는 당황하지 않고 그녀의 사지를 주무르며 계속 말을 걸었다. 정신 차리시오. 이제 다 끝났으니 일어나야죠. 한참을 주무르던 끝에 여자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힘겹게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내가 살았단 말이오? 어떻게 된 것이오? 막내는 다행이라는 표정으로 말하는데 그렇소. 귀신을 물리쳤으니 이제 걱정 없소. 다 끝났소.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붙잡았다.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 집에서 앞으로 나와 함께 살아주겠소? 막내는 머쓱한 듯 웃으며 말했다. 내 모습이 흉하지 않소? 모두들 나를 멀리하는데. 아니요. 전혀요. 그렇다면 그 마음 받아들겠소. 그렇게 합시다. 이후 두 사람은 다락에 숨겨져 있던 금을 찾아 큰 부자가 되었고 막내는 모든 고난을 뒤로한 채 행복하게 살았다.